본인이 도지사도 아니고 도지사 배우자가 네. 5급, 7급 운전기사를 썼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그 일이죠. 3명이나. 네. 왕국이네, 그러면- 왕국 거의. 성남이 이분들에게는 왕국이었던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전화를 통해서 엄청 갑질을 했다는 거예요. 다 들렸겠네요. 작심하고 아수라 왕국을 만들려고 조폭과 세금 도둑들이 달라드는 데는 방법이 없는 거죠. 김 의원님 그 지역구이기도 한 그 성남시가 요즘 엄청 시끄럽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그 온갖 심부름 갑질, 네. 뭐 횡령 한우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말들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던데 김 의원 보시 지금 최근에 얘기 들으면 뭔가 좀 추가로 뭔가 나오는 것들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당에 제보가 네. 참 많이 들어오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김혜경 여사뿐만 아니라 네. 김혜경 여사의 가족도 네. 혹시 이 공무원분들의 조력을 받지 않았나? 라는 의혹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거는 네. 사실관계를 조금 더 저희가 들여다 확인해 봐야 예, 됩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놀랬죠. 왜냐하면 보통 이제 법인카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법인카드가 사실 달콤하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게 근데 이 물도 소에게 들어가면 우유가 되고 그 똑같은 물이 뱀에 들어가면 독이 되듯이 양날의 칼입니다. 근데 이 법인카드를 권력이 부여한 이 힘을 네. 자신을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나를 위해 이재명 그게 슬로건인데 아. 나를 위해 법인카드냐 그렇게 얘기를 하곤 했었거든요. 예, 저희 실에서도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네. 소고기 즉 이제 일명 횡령 소고기 근데 그분들은 업무용 소고기라고 하죠. 업무용 소고기냐 네. 횡령 소고기냐. 예. 수원 공간으로 그 소고기가 갔다는 입장문이 나돌기도 했는데 네. 사실은 순회동에 있는 김혜경 여사, 즉 이재명 후보 자택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소고기가요. 그쵸. 예. 근데 그 소고기를 샀던 정육점을 저희 한번 파봤어요. 네, 예. 근데 그 정육점이 수원에서부터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요. 아. 순회동하고는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법카로 거기서 이제 점심 때마다 결제를 했는데 네. 저희가 확인한 게 3건이 더 나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아, 예. 그 똑같은 정육점에서요. 아, 똑같은- 정육식당에서 그것도 항상 12만 원이에요. 아, 왜 12만 원이죠? 그러니까요. 그 신비의 12만 원이죠. 근데 그 12만 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기도 총무과나 네. 감사 걸리지 않을 정도의 자연스러운 액수, 아. 서너 명이 가서 네. 적절히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아. 그런 우리가 볼 때는 무리하지 않은 액수인 것 같아. 그리고 특별히 눈에 띄지 않은 액수가 12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서너 명 가서 한 끼 먹는 식사값에 그냥 중간값, 평균값 맞습니다. 정도. 네. 아. 걸리지 않고 아. 그리고 충분히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그래서 12만 원으로 연타석으로 저희가 법인카드를 쓴 흔적을 발견을 했고 네, 네. 하나는 11만 원대였지만 역시 12만 원에 가까운 돈이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업무용 소고기가 순회동으로 계속 배달이 됐던 건지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왜 과거에 자기 말을 지키지 않는 건지 네. 왜냐하면 과거에 그랬거든요. 선거에서 이런 사람 뽑지 마세요. 네. 주인인 국민이 준 권력과 돈을 자신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절대 뽑지 말라고 했거든요. 네, 네. 이재명의 말이 이재명의 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똑같은 정육점에서 계속 비슷한 액수의 소고기가 계속 그러니까 법카로 산 업무용 소고기가 이제 순회동 자택으로 배달되는 것으로 계속 추정되죠. 추정되는 일들이 네.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맞다면 상당히 알뜰하셨다. 네. 그러면 이렇게 알뜰하셨다면 변호사비 대납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알뜰하셨으니 성남 FC의 40억대의 후원을 받고 나서 잇따라 업무 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줬던 그 행정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었을까라는 의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죠. 큰 물음표가 이렇게 그려지는 맞습니다. 상황인 거죠. 예. 네.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대통령의 부인을 제외하고는 어떤 지자체 장의 부인도 뭐 부속실을 둔다든지
그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을 따로 둔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마 예. 총리급에 네. 따로 부인에 대해서는 예. 의전 비서 정도를 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외에 일체의 지자체장 예, 그리고 저희 뭐 정무직 국회의원까지 포함해서요 3호라고 해서 의전 비서를 두고 네. 또 그분들이 마치 집사처럼 일명 갑질을 당하는 그런 거를 허용했던 사례는 거의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 뭐 김태호 전 이제 지사 같은 경우도 네. 총리 낙마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배우자의 관용차 사용 뭐 이런 이슈들이 그때 나왔던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네. 사실 그게 반복적으로 문제가 됐던 이슈들인데 굉장히 뭐 그 공직에 오래 있었으면서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건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저도 좀 놀라웠는데요. 네. 왜냐하면 오늘도 저희가 예결위 과정에서 김혜경 여사가 이재명 후보가 써야 할 관용차를 네. 늘 순회동 근처에 두면서 네. 더더군다나 그 관용차를 운전하시는 분의 월급까지도 경기도에서 도민 세금으로 나온 네. 게 아니냐라는 예, 예.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러면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가 결국은 이재명 후보에게 적용이 된다면 이제 셀프 아웃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를 수사를 맡겨야 되나? 상당히 처절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일 네. 텐데 네.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렇죠. 말이죠. 예. 아직까지 뚜렷한 해명이나 수사로 이어지지 않는 점은 유감이고요. 저희가 물론 고발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공적인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 국민의 세금이라고 하는 것을 진정한 법 혹은 행정 집행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본인들의 것으로 차용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반드시 철저하게 국민들 앞에 설명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이 모든 과정이 굉장히 민망했어요. 이 법카로 산 그 밥 뭐 메뉴를 쭉 알게 됐잖아요. 네, 본의 네, 아니게. 네, 네. 그런 거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했어야 이게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송영길 그 민주당 대표가 한 얘기를 보면 네. 뭐 그 사람들이 다 별정직 공무원인데 뭐 비서 일도 하고 뭐 그 관저도 뭐 관사 일도 하고 그러는 거지 뭐 비서가 약도 나 사다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해명 아닌 해명을 하셨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거짓말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짓말 7개가 필요하다라는 그 그렇죠. 속담이 이번에 들어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성남이 이분들에게는 왕국이었던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오랫동안 성남에서 2번의 시장을 하면서 8년 그리고 그 원동력 위에서 경기도지사 4년을 추가 얹어서 12년을 하면서 그분들만의 은밀했던 관행이 그렇죠. 바깥으로는 대외비가 보안이 지켜지면서 내부에서 점점 차곡차곡 이 부패의 고리가 형성됐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럼 이런 해명이 있어야 될 때 거짓말로 대신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오히려 의심을 더 증폭시켰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양만 하더라도 여성이기 때문에 뭐 더 깊게 들어가고 싶지는 않지만 이게 임신을 포기했다고 그래서 5급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폐경과 관련한 예, 예, 치료를 약을. 받았다고 하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 임신을 유지시키기 위한 난임 치료를 받았다고 받았다는 했잖아요. 거죠. 예, 예. 이거는 오히려 더 많은 여성들에게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더 자괴감 느끼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대목이었고요. 또 소고기 같은 경우에도 네. 관사로 간 거였다. 예. 근데 분명히 그 카톡의 메시지, 텔레그램을 보면 아니 지금 빨리 순회동으로 와야지 순회동으로 고기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지침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네. 있는 그대로 차라리 잘못을 인정하면 될 것을 공은 우리 건데 관은 무조건 아랫사람 거야. 그렇죠. 꼬리를 그렇죠. 자르고 네, 네. 무조건 잘못한 걸 그분들 탓으로 돌리고 나니까 저는 대장동의 사과 방식이나 이번 소고기 법인카드 사과 방식이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 후보가 뭐 저희 직원 중에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길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이 직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명을 하는 거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약에 관한 해명 같은 거는 사실 그 약은 네. 굉장히 폐경기 여성들을 위한 그 약은 굉장히 유명한 약인데 그렇게 쉽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해명을 하는 그 뭐 다급함
네. 그런 거는 정말 약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사실 그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사실 이 경기도 그러니까 이 성남시뿐만 아니라 뭐 안희정 지사도 그랬고 오건원 시장도 그랬고 박원순 시장도 그랬고 거기서 일어났던 그런 이 성희롱 그런 사건들 성추행 그런 사건들을 보면 네. 결국 그런 지방 정부의 장들이 결국 굉장히 아무도 견제나 감시를 받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일을 경기도 감사관실에 맡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 감사관 역시 그럼요. 왜냐하면 아마 한 10년 전부터 개방형 임용제, 그러니까 이제 외부인이 와서 네. 경기도 감사관을 맡을 수 있었는데 웬만하면 다 감사원 출신이 왔습니다. 아 그랬군요. 근데 네. 이번에 김희수 씨만은 감사원 출신이 아닌 걸로 유명하죠. 더더군다나 이재명 후보하고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민변 출신인데다가 그쵸. 네. 그러면 이게 감사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분이 있을까요? 고양이하고 오히려 생선이 생각나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쵸, 예. 이거는 감사라는 명분으로 네. 결국 핑계를 해서 네. 이 어려움 난국을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눈 가리고 앙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성남 이 지역구시잖아요. 네. 그럼 뭔가 국회의원이 뭔가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국회의원이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차단이 돼 있죠. 아. 저희가 그동안 성남시는 이제 성남시의회에서 네. 행정감사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네. 이 모든 게 다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사실은 저희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네. 경기도에 대해서도 국정감사를 하죠. 그렇지만 지방 행정에 대해서만 답변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지사에 의해서 왕국의 왕처럼 군림할 수 있는 여러 부조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근하려 했으나 네. 서류를 받지 못했고 차단을 당했고 네. 그리고 국감에서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공격의 예봉을 무디게 하는 그쵸. 그런 여러 장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더 열심히 했어야 했고요. 그렇지만 초롱성도 상당히 두터웠다라고 그랬군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12만 원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봤었어야 되는데. 항상 이 디테일에 악마가 있는 것처럼 네, 네. 작아 보이지만 파보면 그쵸. 클 수 있는 그런 네. 거대 부패의 고리를 아. 좀 더 민감하게 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그 인터뷰한 거 보니까 이제 네. 이재명 후보 가족 관련해서 또 다른 의혹이 있어서 제보가 들어와서 조사를 뭐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던데 네. 뭐 새로운 것들이 좀 밝혀진 게 있습니까? 여러 경로로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한 880건 정도 녹취가 있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상당히 오랫동안 당해왔고 그리고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고 소중한 딸일 수 있는 분이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갑질의 희생양이 되고 네. 빨래에서부터 장 보는 거에서부터 그리고 모든 잡일을 시장 3호를 위해서 대행했던 게 억울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그렇지만 워낙 파워가 강했고 압도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가 이제 비로소 용기를 낸 것 네. 같았거든요. 네. 아마 차곡차곡 저희가 이제 공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어디선가 얘기했었는데 그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네. 자신이 장보러 가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총리도 장보러 다니는데 그 부인들은 왜 갈 수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왜 김혜경 씨,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 얘기를 하기 전에는 그 전에는 사실 뉴스의 중심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이제 7시간 그 통화 녹취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었는데 그때 그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 좀 약간 사적인 통화의 그 녹음이었고 이 경우는 이제 어떤 공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 일어난 일인데 그 두 사건은 어떻게 비교를 하세요? 사실 그 결과만 놓고 보면 어느 쪽이 더 나쁘다, 덜 나쁘다 이야기 전에 후보의 부인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모든 공적인 책임을 짊어지고 그리고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앞에 책임 있게 말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의도가 있는 접근이었다. 그리고 불법 녹취였다라는 게 저희의 항변이지만 그 말에 인한 적절성이 따라주지 않을 때 상처받은 분들에 대한 송구함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예. 그거는 밖에 있을 때나 안에 있을 때나 항상 일관되게 견지돼야 될 공인의 숙명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가 호가호의를 했다. 즉 내가 아닌 타자가 부여받은 권력을 마치 내 것인 양 누리는 그런 부분에선 저는 전적으로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예. 자신의 사견을 이야기하는 것과 공적인 권력을 내가 남용을 하는 것은 그건 분명히 천지 차이죠. 하나는 반드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김건희 대표와 관련한 부분들은 그런 상처를 받은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언제든지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당장 뭐 공개적인 행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숙고의 시간을 가지는 걸로 네. 대신 가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배우자 이제 김혜경 씨 이슈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그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그 녹취록 사건하고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쨌든 그거에 대한 여론의 반응, 그게 지지율에 반영되는 것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교 분석을 하고 계세요? 김건희 대표 건에 대해서는 네. 저희는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마조마하셨죠? 네, 저희도 긴장을 했죠. 네. 근데 막상 그 뉴스가 나온 다음에는 안도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어떤 네, 식으로든 말씀드린 결과에 대한 무거운 저희 마음이 있거든요. 다만 민주당이나 그쪽에서 접근했을 때는 김건희 대표가 아닌 여성에 대해서 비하하는 인식, 네, 네. 또 여성을 성적으로 어떻게든 모멸감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니까 네. 오히려 김건희 대표를 보면서 내가 당하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여성들의 좀 안쓰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물론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무한 검증이 가야 되지만 그게 의도성을 갖고 상대의 어떤 것이든 다 파헤치면서 도려내겠다는 그런 사악함이 보일 경우에는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죠. 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젊은 여성이나 네. 여성들 사이에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번에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설 연휴에 터진 메시지였기 때문에 네. 가족분들이 볼 때 네. 법인카드 네. 그리고 또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갑질 아하. 그리고 부정채용 그리고 변호사 때부터 함께 있었던 여성이 나중에 이재명 후보의 후광을 받고 탄탄대로의 길로 고속 승진을 하면서 또 다른 젊은 친구들을 상대로 자신이 횡포를 부렸을 때 많은 분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느꼈던 그런 자괴감, 청년들이 느꼈던 낭패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공정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맞습니다. 없네요. 그런 네. 경우는. 예. 하여튼 지금 그럼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약간 하락하는 그런 추세들은 네. 그 김혜경 씨 케이스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아직 덜 반영이 됐다고 보세요? 저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이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김혜경 여사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재명 후보의 문제라고 사람들이 볼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특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공정과 상식이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재명 후보에게 맡기게 됐을 때 대한민국의 재정은 이재명 후보의 곳간이 될 것이다. 네. 이재명 네. 후보 부부의 금고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하는 거니까요. 청년들이 느꼈던 공정이라는 게 다른 게 없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룰을 정해놓고 그쵸. 그것을 지키고 열심히 노력하면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규칙을 지킨 공무원은 자신이 부당한 처벌을 받았고 네.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저렇게 나름의 왕국을 건설한 사람들은 나중에 사적인 보상을 받았거든요. 네. 네. 그거는 공정이 아니죠. 아니죠. 그 불공정의 극치를 달렸던 성남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보다 책임 있게 답변하셔야 된다. 네. 그런 취지 같습니다. 장안의 화제인 그 2402호인가요? 네. 그 이재명 후보 옆집에 네. 그 바로 문 열면 바로 예. 보이는 경기개발공사? 네, 경기 도시개발 예. 주택공사, 도시주택공사. 도시주택공사. 이름을 이재명 가서 바꿨죠. 아, 예. 예. 거기서 전세를 얻어서 거기서 누군가가 합숙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게 뭔가 김혜경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분 김혜경 씨가 그동안
그 굉장히 많이 사들이는 주문한 음식과 초밥을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퍼즐을 맞춰가는 입장에서 이게 이게 뭔가 있구나라고 이제 다들 느끼고 있는데. 섀도우 네. 캠프 아니냐 이거죠. 이게 그렇죠, 소위 그렇죠. 말해서. 예. 그건 뭘까요? 절묘한 타이밍에 이제 이게 공개가 된 것 같아요. 네. TV조선에서 단독 보도하셨는데 네. 사실 의혹은 갖고 있었지만 사실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네, 소문이 조금 있었어요. 소문이 좀 있었어요. 이상한 예. 집이 하나 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경기 도시주택공사의 해명은 직원 합숙소이고 네. 9억 5천만 원에 전세를 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도시공사에 있는 제 가까운 사람들한테 네, 쫙 네. 알아보는 거죠. 네.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들이에요. 아. 우선 4명의 직원이 있으려고 9억 5천만 원이나 들여서 거의 10억을 들여서 그러니까요. 이게 65평짜리 아파트를 전세를 내갖고 4명의 직원이 거기 있다? 젊은 직원들이 네. 이게 금액상으로도 정말 맞지 않는 일이에요. 신의 직장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많이 든다면. 그게 중앙공원이 보이는 네. 분당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인데 그러니까요. 거기다 숙소를 구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게다가 도지사 옆집. 그러니까 도지사 옆집에 어느 직원이 가서 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가급적 멀리 도망가서 살라 그렇죠. 그래서 네. 숨도 제대로 못 쉴 것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요. 출퇴근까지 다 점검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예. 네. 근데 그것도 구했다. 그다음에 네. 도시공사 직원들 얘기는 요새 젊은 직원들은 네. 그러니까 결혼해서 집이 있는 사람은 자기 집에 다니는 거고 그렇죠. 젊은 직원들이거든요. 이 직원들은 아무리 작아도 원룸에 살고 싶어 하지 그렇죠. 다른 네 사람하고 명이 얽혀서 네. 네 명이. 4명이나 얽혀서 사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화장실 2개 있는 네. 안방에 화장실 붙어 있고 밖에 화장실 하나 있는데 네. 안방 쓰는 사람은 좋지만 나머지는 그렇죠. 이게 아주 불편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 명목으로 빌렸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확인을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네. 원희룡 지사가 이제 의혹을 제기한 거에 의하면은 네. 거기 이제 드루킹 비슷한 조직이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아.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선거를 비밀리에 도와주는. 그렇죠. 예, 아. 예. 근데 실제로 정말 바로 앞집이다. 그러면 정말 초밥 10인분 배달시켜서 저쪽에 절반 떼주고 여기서 먹을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충분히 가능하죠. 또 거기서 뭔가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어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는데 있는데 그 아파트가 65평짜리 아파트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딱 내리면 1호, 2호 두 집밖에 없어요. 그렇죠. 딱 두 집이죠. 그렇죠. 다른 집 좀 쭉 이렇게 있으면 좀 문제가 되는데 네. 딱 두 집밖에 없어서 서로 간에 보안에 왔다 갔다. 아주 그러니까요. 아주 보안이 좋아요. 아주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 후보나 아니 다른 사람들이 선대위 회의도 하고 그래서 전략도 짜고 뭐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 뭐 그런 의혹을 지금 원희룡 지사가 제기하고 있는 네. 것이고 원희룡 지사는 그거보다 좀 더 넘어서 네. 사실 드루킹 사건 때 네. 네. 드루킹을 제외한 6개의 팀이 있다는 제보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중에 네. 하나만 날아갔는데 네. 김경수 지사만 그 덕분에 날아간 거죠. 네. 네. 그래서 유력한 대선 후보 하나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거기 관여를 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아, 사실 네. 이현욱 사장 본인이 네. 이 드루킹 날리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이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왜 드루킹만 날라고 나머지는 안 날아갔느냐? 네. 그 중에 하나가 작용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아. 원희룡 지사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네. 것이죠. 근데 어쨌든 뭐 또 성남 도시주택공사 측은 그 전혀 뭐 사실 무근이다 하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그 집 주인이 그 집 맞아요. 주인이 성남 산하 단체에 낙하산으로 내려가요. 네. 또 부인은 부인끼리 친한데 이 부인도 뭔가 용역으로 또 일을 해요. 예, 이건 뭡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성남 아트센터 네. 본부장으로 낙하산으로 내려갔다는 네. 거거든요. 예, 그러다가 또 집을 갑작스럽게 집을 비우고 네. 2020년 8월부터 전세 계약을 이렇게 거기다 해가지고 집준 거죠. 예, 도시공사 명의로 네. 빌렸는데 실제로 누가 거기에 잤는지 네. 누가 거기에서 일을 했는지 네.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의혹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제기되고 있고 아까 글쎄 말한 말이에요. 원희룡 지사가 상당히 발빠르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 옆에 가까이 친하게 지내야 되겠어요. 그러면 낙하산도 내려갈 수 있고 좋은 직장도 집도 생기고 좋은 없고 집도 생기고 네. 전세도 넣고 공짜 초밥도 생기고 소고기도 소고기도 먹고. 생기고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도 하여튼 그 모든 얘기들을 다 합쳐서 참 이상해요. 그렇죠? 아, 예, 지사가 장래 대선 후보가 네. 뭔가 옆에 그 관련된 조직의 사람들이 거기에 살게 하면서 도대체 그렇죠. 무엇을 했을까? 그럼요. 그 예. 비용은 다 어떻게 나왔을까? 그게 이제 뭐 네. 무리하게 사용한 법카 이게 이제 거기다 연관되는 것이죠. 제가 사실 법인카드로 월 150만 원씩 현금으로 찾아간 거를 발견을 해서 네. 맞아요. 이제 공개를 하고 네. 했는데 네. 그 당시에 민주당의 TV 패널 나오는 사람들은 일제히 무슨 얘기를 했냐면 150만 원을 찾아간 사실 자체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저를 이제 고소를 했는데 네, 네. 네. 그건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 있는 거거든요. 예, 아. 잠깐만 열어보면 알 수 있는 걸 가지고 예. 찾아보지도 안 하고 일제히 찾아간 사실 자체가 없다 이렇게 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은요. 일단 뭐가 의혹이 제기되면 무조건 부인하고 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니다 뭐 했는데 예. 또 말이 틀려지면 또 말을 바꿔요. 예, 이게 이제 보니까 시간 벌기 아닌가. 네.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까지만 안 밝혀지면 그렇죠. 맞아요. 일단 이기고 보자. 뭐 네. 이런 복합 문제 나오면 뭐 사과하는데 뭐에 대한 사과인지도 모르지만 감사하겠다 수사하라고 해놓고 감사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요. 예. 예. 근데 이제 복합 문제가 나왔으니까 복합 문제도 뭐 얘기를 해보시죠. 네. 이 법카가 지금 오늘도 새로운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우리 의원님께서 법인카드로 이재명 이건 이제 김혜경 씨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하루에 18번을 밥을 먹었다. 예. 점심만 9번 먹었다. 더 드셨어요. 아니 도대체 그분은 대식가입니까? 어떻게 18번을 먹어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밥을 많이 먹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합리적으로 본다면 법카 여러 개를 갖고 여러 명이 쓴 거 아니냐. 네. 그럼 불법이죠, 그거는. 불법이죠. 당연히 네. 불법이죠. 근데 이분은 나중에 뭐죠? 영수증 처리를 같은 날에 한 것 뿐이다라고 하는데 그거 그럴 수 있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공무원의 회계 처리를 하는 분이든 네. 기업의 회계 처리를 하는 분이든 누구나 다 물어보면 발생한 날, 또 돈을 쓴 날, 네. 그 날짜 순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공무원들은 규정도 그렇게 하도록 돼 그렇게 돼 있고요. 있죠, 규정이. 업무 추진비는 또 그렇게 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공개를 한 게 성남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지금 와서 그 날짜는 쓴 날이 아니라 종무과에서 모아서 처리한 날이다. 그럼 한 달에 한 번 처리해야지 뭐 날짜가 또 왜 글쎄 쭉 다 말이에요.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요. 그 법인 카드는 사실 뭐 저희도 법인 카드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저희는 뭐 상시적으로 쓰는 건 아닌데 거의 모든 일상을 법인 카드로 처리를 하나요? 경기도 같은 도정의 경우.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경기도 업무 추진비가 많기는 많아요. 왜냐하면 공무원 숫자가 어떤 공공기관보다 더 많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군요. 13,000명의 직원이 네. 본청에만 있고 네. 시군까지 합하면 한 5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관공서 중에서 제일 직원 숫자가 많아서 네. 업무 추진비 양 자체가 많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매일 이렇게 쓰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이 공개한 자료를 봤더니 한 4년 한 3개월 동안 그러니까 한 1600일도 안 돼요. 그중에 2100번인가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하루에 2번 꼴 쓴 건데 점심 저녁 다 쓴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떤 날 9번을 쓰셨다니 이건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숫자인데. 소매 그러니까. 직장이네요. 경기도청에 제가 부지사를 할 때는 네. 지사님이 쓰는 업무 추진비 카드 2장을 썼습니다. 네네. 지사가 이제 혹시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서 하나 가지고 다니고 비서관이 하나 그렇죠. 들고 다녀요. 맞아요. 그렇죠. 수행 비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다 처리를 했는데 이번에 저한테 제보를 보면 7개 카드를 돌려 7개. 썼다는 거예요. 7개 와. 카드를. 왜 그렇게 했는데 했더니 이게 코로나 때문이에요. 한 장으로 12만 원밖에 못 끊는 거예요. 예. 김영란법으로 3만 원, 네. 코로나 때문에 4명, 아, 그러니까 아. 12만 원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개를 갖고 막 그러니까 돌렸다. 뭐 사거나 집으로 배달시킨 게 많았는데 네. 또는 가서 먹거나 할 때 12만 원 해결 안 되는 식당을 많이 간 거죠. 아. 그럼 여러 개의 카드로 이제 그렇죠. 12만 원 안 되게 11만 7천 원, 8천 원 이런 게 많아요. 네. 그거 다 끊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한두 개는 여사님한테 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뭐 그런 느낌도 들고요. 네네. 예.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 김은혜 의원이 또 폭로를 했던데 그 이재명 지사가 해외 출장 가고 해외 시찰 갔을 때 그때 또 1,500만 원이나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지사님은 국내에서. 거기 갔다 그렇죠. 국내에서. 국내에서. 그러니까 네, 네. 해외에 있던 분이 국내로 날라와서 쓰시고 또 가셨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건 예. 어떻게 된 거죠? 그것도 그것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건 안 되죠. 분명히 지사 이외에 김혜경 씨가 어떤 법인 카드를 가지고 네. 지속적으로 써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이거 걸려갖고 다들 파면당하고 그랬어 옛날에. 그럼요. 부인 줬다가 걸린 사람들 제가 한 건만 넣어도 오늘도 파면당해요. 기사 썼는데 네. 그거 썼던 사람들 다 파면당했어요. 그럼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대선 후보란 이유로 네. 감사기관도 수사기관도 네. 전부 내깔려 두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아마 대선 끝나고 나면 급물살을 탈 거라고 네. 봅니다. 그리고 뭐 방송사 사장은요 법카 잘못 썼다가 징역형 받았어요. 예. 법카가 사실 되게 무서운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오류가 있을 수는 있고 또 뭐 이 사람하고 먹었는데 이 사람하고 먹었다 쓸 수는 있어요. 네. 기억도 뭐 헷갈리니까. 근데 음. 이거는 상시적으로 부인이 쓰고 이러면 안 되죠. 안 썼는데 쓰고 이러면. 100% 안 되는 일이죠. 네.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아니 한 번도 경기도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렇죠. 제가 음. 김문수 지사님, 남경필 지사님 두 분 모셨거든요. 맞아요. 그 남경필 지사님은 혼자 계셨기 때문에 네.
그 가정사가 있어서 예. 근데 김문수 지사님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10년 넘은 덜덜거리는 차, 저 고장나서 멈추면 어떠지? 저희가 걱정하는 맞아요. 예. 맞아요. 차량을 음. 직접 운전해 다니시고 네, 네, 네. 법카를 쓴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장을 보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아니 뭐 도지사 부인 중에 장을 누가 보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던데 이건 뭐 말이 안 예, 되잖아요. 유인태 사무총장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 옛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요새 그렇게 했다간 당장 난리 나는 난리 거거든요. 나죠. 예. 물론 그렇게 필요하면 뭐 가사도우미를 쓰면 되지. 자기 왜? 돈으로 쓰면 되지. 아니 도청 공무원을 왜 가사도우미로 씁니까? 근데 저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이제 법인카드를 쓸 때 경기도에서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뭐 그러니까 밥 먹는 거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누구 업무상 누구를 만날 때나 그렇지만 또 업무 추진비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분류가 되어 있어. 카드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특별히 쓰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쓰고 나서 그냥 이렇게 분류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 카드를 사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게 있고 물론 예, 예. 사적과 공적 좀 애매할 수도 네. 있어요. 네.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도정에 대해서 뭐 조언을 해준다. 네. 요 정도까지는 용인이 되는 네, 부분인데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되죠. 뭐 사모님이 배우자가 네. 그거는 뭐 아예 집에다가 그런 갖다 거죠. 서 먹고 업무 추진했다. 업무 추진했다. 그리고 달아놓기는 뭐 상생협력 회의했다. 네, 네, 네. 노사 토론에 뭐 노사 토론했다. 뭐 코로나 대응 회의. 예, 예, 예. 무슨 자기 집에서 코로나 대응을 하는 거야. 부인이 부인이 그러니까- 무슨 도지사인가요? 아니 그걸 또 도지사의 업무 추진비도 아니고 부서에 있는 업무 추진비에 땡겨서 쓰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광범위하게 업무 추진을 해서 그래서 부질하셨나? 네. 그렇게 쓴 거죠. 네, 궁금한 게 이제 이번에 그래서 그 비서였던 A 씨라고 보통 통상 네, 얘기하고 있는데 네, 네, 네. 그 A 씨가 제보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네. 우리는 그래도 자기가 모셨던 분인데 왜 제보를 했을까? 음. 그러니까 그분은 뭔가 굉장히 갑질을 너무 세게 당하셨나? 뭔가 뒷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A 씨가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네, 네. 그 제보를 하겠다고 해서 네. 제가 그럼 낮에 저희 사무실로 오시라 네. 이랬거든요. 근데 그 겁이 나서 어. 대낮에는 못 오겠다. 아, 네, 아, 네. 밤에 만나자. 네. 네. 그래서 정말 밤 10시 깜깜할 때 제 네. 차로 만납니다. 무슨 네. 영화 찍는 것 여의도- 같습니다. 여의도 둔치에. 아, 김치에서. 예. 이야. 그래서 차 안에서 두 분이 네, 만나셨어요. 만났죠. 네. 그래서 제가 한 4시간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텔레그램, 그다음에 뭐 영수증. 영수증 네. 사진 찍어 놓은 거, 네. 그다음에 녹음. 녹음한 거. 그러면서 통화 녹음 파일이 880개나 되는데 자기도 다 정리가 안 된다고 이러더라고요. 아니 시간양으로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그러니까 전화 통화니까 길진 않아요. 뭐 그죠. 3분, 아. 4분 뭐 아. 이런 식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저한테 이제 설명을 해줬고, 네. 근데 그왜 그럼 이거를 비서 7급 비서까지는 하던 사람이 공개를 하느냐 네. 이랬더니 신혼인데 이분이 네. 신혼부부가 차를 몰고 이렇게 어디 가는데 주말에 근무 안 하는 날 네. 그 배모 씨가 아. 네. 배사무관이 전화를 해갖고 네. 네. 전화를 통해서 엄청 갑질을 했다는 거예요. 다 들렸겠네요. 그 옆에 있는 부인한테 네. 다 들린 거예요. 아, 네. 저런. 아니 진짜 본인도 부인한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렇죠. 신혼부부인데 창피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수치스럽네요. 부인도 너무 열받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순무를 당하면서 직장을 다니나. 네. 그때부터 이제 녹음을 하기 시작했다는 근데 거죠. 경기도 공무원인데 공무원한테 그러면 안 되죠. 7급 공무원 높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거기 그렇게 갑질 당한 거 보고 아예 때려쳐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예, 뭐 그런 점도 있고 그런 좀 중요하죠. 매우 중요해서 네. 동기는 그렇게 시작된 것이고요. 아, 네.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5급 사무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행정고시를 합격해야 그렇죠. 5급 사무관이 어, 되고 그럼요. 7급이나 9급 시작한 사람들은 5급 되는 게 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럼요. 정말 근데 힘들죠. 5급, 7급에다가 운전기사까지 3명을 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요. 5급을 수행비서로 쓰는 사람은 규정상 국무총리로 돼 있습니다. 아유, 근데 그래요. 본인이 도지사도 아니고 도지사 배우자가 네. 5급, 7급 운전기사를 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세 명이나 네. 왕국이네, 그러면 왕국 거의. 도지사의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뭔가 해줄 수 있는 어떤 근거라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하지 말라는 근거는 하지 많고요. 말라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법에 아예 네, 하지 말라.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갖고 네, 네. 2016년에 지침을 내려서 안 된다. 전담 요원을 붙였어도 안 되고 아. 네. 전용 차를 줬어도 안 되고, 안 되고. 다만 도지사랑 두 분이 이렇게 행사로 가는 경우가 있을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부부 동반 네, 행사가 네, 있을 그렇죠. 그때는 이제 같이 타고 가도 되고 네. 그럴 때는 이제 의전이 약간 따르지만 예. 네. 평소에 혼자 다니는데 네. 예. 아니 분당 서울대병원 가는데 네. 그 차를 이용하고 비서가 따라가고 그렇죠. 뭐 친구들 만나러 점심 먹으러 가는데 비서가 예약을 하고 그렇죠. 거기 가서 먹고 오면 네. 그건 또 법카로 결제를 하고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상상이 그러니까 안 갑니다. 상상이 안 가. 그게 다 사실이라면 결국 그 도지사 부인에게 하지 말라는 걸 다 한 거네요. 한 그렇죠. 거죠. 행안부 지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아, 직원을 그러네. 두지도 말고 의전도 하지 말고 차도 쓰지 말고 법카도 쓰지 말라고 했는데 다 한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내가 저 국회에서 얘기를 할 때 우리 지금 총리님께 물어봤습니다. 네. 총리님은 그러면 전담 요원이 있느냐, 예, 예. 전용차가 있느냐 했더니 네. 총리도 없다는 거예요. 총리 부인도. 네, 총리 네, 부인도 네, 없다는 네, 거예요. 네.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있거든요. 네네. 1부속, 네. 2부속이 그렇지, 있어서 있죠. 2부속에서 모시는 분이 있지만 네. 총리만 해도 없는 거예요. 없죠. 장관도 없고 네. 그날 부총리도 있었거든. 음. 저 부총리한테도 홍남기 부총리한테 제가 부총리님은 있습니까? 물었더니 네. 당연히 부총리 없다 그러죠. 그렇죠. 없는데 없는 게 맞고요. 네. 저도 장관 비서관도 오래 했는데 네. 진짜 없습니다. 없는데 네. 어떻게 저 경기도 부지사 했는데 그때 네. 지사도 없었는데 네. 어느 사이에 이렇게 바뀌어갖고 그러니까요. 전용차를 쓰고 뭐 아. 전용 전담 비서가 있고 네. 전용 버카를 쓴 것 같고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요. 일이 벌어지고 근데 있는. 어쩌다가 공무원들이 한 번 정도 도와줄 수 있어요. 뭐 급한 일 있어요. 근데 상시적으로 3명을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거 그렇죠. 정말로. 공무원은 둘이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네. 기사는 공무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A 씨의 경우에는 그러면 그 880개 파일을 지금 갖고서 네. 그 필요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뭔가 증거를 그런 걸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지금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굉장히 데이터가 많이 있는 거네요. 아, 지금. 예. 근데 또 상황이 보니까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뭐 사와라. 아, 어디 가서 뭐 사와라. 뭘 사와라. 이거 뭐 올려놨습니다. 사진 네. 찍어서 보내고 이런 네. 비슷비슷한 게 반복이 되고 있어서 네. 뭐 특별히 또 별다른 스토리는 아마 몇 개는 아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있는데 네. 대부분 그런 거더라고요. 아. 뭐 사와라. 어느 집에 가서 뭐 사와라. 네. 결제는 먹은 걸로 결제해서 테이블 번호를 붙여야지 네. 알고 있지 않느냐. 네. 뭐 포장해서 가져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세금이 다릅니다. 포장해서 판매하는 건 세금이 없어요. 아, 아.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식당에서 팔면 또 세금이 네.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그냥 것까지 포장이라고 쓰지 말라. 쓰지 말라. 그러니까 딱 보면 어느 걸로 포장해 갔는지 거기서 먹었는지 판별이 되게 하면 안 되니까 아, 그렇죠. 테이블 넘버까지 넣어라.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야, 거죠. 그리고 개인 카드 쓴 다음에 그걸 취소하고 점심 시간에 다시 그렇습니다. 예. 버카로 한다. 그거 왜 야, 이거 그렇게 정말 했냐 대단히 했더니 치밀해요. 저녁 시간에 쓸 고기 네. 그럼 서너 시경에 사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사서 갖다 주면 그건 점심 시간이 아니니까 아니죠. 버카를 쓸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날 점심에 다시 가서 네. 한 시 취소하고 조금 지나서 가서 취소하고 이걸로 끊고 이거는 사법당국에서 보면 죄질이 아주 나쁜 아주 나쁜 거예요. 고의도 이런 고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7급 공무원이 되어서 경기도청에서 일을 하는데 굉장히 뿌듯했을 것 같을 때 본인은 그렇죠. 매일 하는 일이 그거 음식 사서 나르고 카드 네. 바꾸러 가정부예요. 다니고 가서 양말 가정부는 그런 일 안 그러니까요. 합니다. 속옷 예. 정리해놓고 이게 참 그러니까요. 아유 본인 얼마나 자괴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글쎄요. 그거는 아, 정말 근데 아, 정말 아니 도지사 부인으로서 바쁘다 그러면 가사 도우미를 뒀어야죠 그러면. 당연하죠. 그렇죠. 예. 도지사 월급 적지도 않아요. 아 그럼요. 가사도우미 도도 충분한 네. 상황이에요. 아 참. 근데 그 대장동 의혹에서 이제 왜 그분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많죠. 그쪽에서 그분이 이 후보가 아니라 뭐 대법관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지목됐던 조재현 대법관이 오늘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래요. 아, 오후에.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 대장동 의혹에 등장하는 이분 저분 그분들은 다 정체가 어떻게 된다고 아,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가 보통 그분 그러면은 네. 예. 그 자기보다 윗사람, 윗사람. 그 사람의 네. 높임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분이라는 표현은 녹취록상에서는 딱 2번 나와요. 네. 네. 그리고 녹취록과 무관하게 김만배가 그분이라는 말을 이제 기자들하고 할 때 그렇죠. 한번 네. 했죠. 써요. 네. 네. 그래서 녹취록 장 내에 그분 2개, 네. 장 외에 그분 하나. 네. 요게 3개가 네. 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갖다 붙이니까 지금 일반 국민들은 헷갈리는 거거든요. 네. 네. 제가 핵심만 하면 네. 녹취록 내에 나오는 일단 첫 번째 그분은 네. 우선 천화동인 화천대유에서 네. 이게 이거 천화동 4천억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1,500억 정도의 이익이 들어간 천화동인 1호. 네. 이분의 주인이 그분이다. 그렇죠. 네, 그렇죠. 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라고 네. 한 거죠. 예. 그다음 또 하나는 이 딸이 유학 갔다 온 딸이 살게끔 50억짜리 빌라, 사실은 네. 65억짜리 빌라인데 네. 이걸 하는데 그분은 법원의 처장이어서 네. 재판에는 안 들어갔는데 모든 것을 다 해줬다. 아, 그래서 네. 그분한테 이름은
내 마누라 이름이나 내 이름으로 해서 네. 바깥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모르게? 내가 빌라를 해드리려고 한다. 네, 그래서 그렇죠. 요때 그분이 등장을 해요. 네, 근데 요때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이고요. 네, 네. 네, 네. 앞에 그분이 누구냐는 아직도 미스터리인데 그렇죠. 천화동인의 그 명목상 주인은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되어 그렇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 주인은 하나는 유동규 네. 그리고 하나는 아까 그 이한성 보좌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한성은 위로 가면 이화영 네. 그리고 이화영은 좀 위험한데 이해찬 네. 아. 이렇게 계열은- 측근들로 연결되어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에 대한 것이 이한성으로 이름돼 있는 돼 있는 것은 그 의원 또는 거기에 정치적인 보스 아마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썰이 있었던 거고요. 네. 네. 그다음 요게 그러면 700억 내지는 750억 정도에 해당하는 이한성 명의의 천화동인 절반 네. 요거에 따른 그분인 거고요. 네. 아, 다른 그분은 우선은 700억을 받겠다고 유동규가 그분의 일로 용의자예요. 네. 네. 근데 문제는 김만배한테 유동규는 5살인가 밑에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형이었죠. 네. 내가 네. 우리 배 기자님 보고 그분이라고 안 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우리 아우님 뭐 그렇죠. 이렇게 네. 하는데 그 김만배가 그건 그분 거야라고 했을 때는 유동규일 것이는 수는 없다. 그리고 유동규의 녹취록에도 보면 윗사람이나. 네. 그분이라고 얘기하면서 정형하게다가는 유동규에 대해서는 막 반말을 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반말하는 자리에서 그분이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은 아닐 거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은 아직도 미스테리인 거예요. 아. 그러면 이한성 보좌관과 이화영, 이해찬 그리고 이쪽에는 유동규 둘 다와 공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분은 누구일까?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아니냐라는 아. 의혹이 의혹이 있다.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리고 긴지 이제- 아닌지는 저도 몰라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법원에서 말한 그분은 이 김만배 씨가 나는 그분의 지침을 따라서 했을 뿐이다. 라고 했을 때 그분은 명확하게 이재명 그건 명확하게 이재명이죠. 시장이 그때 그렇죠. 당시에 그렇죠. 그쪽이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을 김만배는 그 분이라고 그리고- 부르는구나. 그렇죠. 어느 습관이 그렇구나.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겁니다. 판단은 국민께서. 그렇죠. 역시 대장동 아, 일타강사가 일타강사 났습니다. 쏙쏙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이 대장동 네. 의혹에서 전현직 의원들 선거 자금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뭐 2억이 뭐 실세 의원한테 갔다. 1억이 전직 의원한테 갔다 했는데 그 이름도 좀 나왔어요. 네. 근데 그분들은 뭐 자기들은 관련 없다고 했긴 했지만 진술을 했는데 남욱이라는 사람이 진술을 했는데 검찰은 4달 동안 수사를 안 해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돈을 줬다고 하는데 당사자가. 네. 저는 우선 팩트와 네. 의혹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팩트는 남욱이 진술을 하는데 그게 검찰에서 진술을 해요. 네. 뭐라고 진술을 하느냐? 2014년 1월경에 네. 서초의 동에 있는 부산 복집에서 복집이요 네, 이번에도. 복집에. 예. 그래서 정영학, 김만배 그리고 거기 만난 자리에서 쇼핑백에 네. 2억 원을 남욱이 마련을 해와서 그렇죠. 그 돈을 김만배한테 줬는데 김만배가 가져갔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배성준. 예. 배성준 기자였죠. 예, 기자가 있었죠. 네. 그래서 요 배성준 기자가 그 자기 처갓집이 아마 부자의 모양이에요. 아, 네. 그 자기 부인한테 돈 급전 땡겨 와가지고 2억 원을 만들어서 네. 쇼핑백으로 갖다 줬고 네. 그 돈을 김만배가 들고 갔다. 예, 예. 요건 팩트 거의 예. 확인되는 팩트고요. 그리고 김만배가 나중에 얘기하기를 네. 그 돈을 김태년 의원 보좌관 네. 이제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다가 전달했다. 다. 김태년 의원 성남의 국회의원이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김만배가 얘기하는 걸 들었다라고 네. 남욱이 진술한 거. 그러니까 이제 카드라인데 모든 정황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도 있었고. 부산 복집이 김만배의 단골이었던 거는 확인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 배성준 기자가 2억을 만들어서 준 거는 배성준 기자도 인정을 했어요. 네. 근데 그건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빌려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네. 있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 확인이 안 되는 거는 김만배가 들고 갔는데
이거를 전달했냐 안 했냐. 네. 그리고 김만배는 네. 이 돈을 받았다고 인정을 하냐 안 하냐. 네. 이 부분은 수사 대상인데 네. 요거를 수사를 안 하고 안 있는 하고 거죠. 있죠. 그렇죠. 그다음 또 다른 1억 원은 뭐냐? 뭐 어차피 오늘 왔으니까 뭐 네. 깎게요. 네. 네. 이제 이화영 의원인데 네. 또 이화영 의원이네요. 예, 예. 1억 원을 그때 이화영 의원은 2014년 2016년 총선이죠. 네. 총선을 앞두고 그건 2015년인가 그런데 이화영 의원이 강원도 동해 삼척 네. 네. 의 지역 출신이에요. 네. 거기 이제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특정 종교 네. 종교 이름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네. 그 종교에서 이화영 의원한테 몰표를 몰아주려면 1억 원이 필요한다 그런다. 아. 그래서 그 종교 단체에 1억을 예. 남욱이 김만배한테 주니까 역시 김만배가 역시 특정 종교한테 1억을 준 거를 잘 전달했다고 얘기를 들었다. 네. 이렇게 해서 2억 원, 1억 원이 네. 부산 복집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배성준, 김만배, 남욱 이렇게 네. 하면서 한쪽은 김태년, 한쪽은 이화영 의원 쪽으로 갔다. 네. 아하. 네. 총선 직전에.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남욱이 진술했다라고 남욱의 따옴표로 전부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저를 고발했어요. 네. 예. 저는 그 돈이 김만배가 실제 가져갔는지, 김태년 의원한테 진짜 줬는지, 네. 받았는지, 네. 그걸 선거 자금으로 잘 썼는지, 아니면 잡섰는지, 난 모르죠. 근데 남욱이 진술은 그렇게 얘기한 건 네. 사실이고, 아,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팩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얘기했을 뿐이에요. 네. 아. 나머지 의혹은 누가 밝혀야 된다? 검찰이 밝혀야 그렇죠. 되는데 네. 그렇죠. 이걸 안 한단 말씀이죠. 네. 그걸 안 하면서 원희룡을 고발만 하고 있어요. 네. 그분 근처로만 가면 검찰의 수사가 다 중단이 없어요.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느낌이 아니라 팩트죠. 참 그리고 이 이재명 후보가 자기가 성남시정, 경기도정을 다 해봐서 치적도 남기고 잘했다고 했는데 이분이 했을 때 보면 대장동도 의혹, 백현동도 의혹, 성남 FC도 의혹, 뭐 버카 문제 줄줄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정을 잘한 게 아니지 않을까요? 공약 이행률을 뭐 90몇 %라고 했는데 그 집계한 주체가 누구냐면 성남시청에서 집계한 거예요. 아, 시청에서. 시민단체에서 집계한 건 67%인가 그래요. 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스스로 자화자찬으로 뽑은 통계를 네. 지금 대선 공약에서. 현수막에까지 걸고 있는 저도 좀 저런 거 배워야 되는 건가? 도지사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 네. 그거를 달성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니 예. 달성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걸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신빙성이 있는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이거를 집계를 해줘야 되는 거지. 네, 네. 자기가 해놓고는 자기 기준으로 네. 다 90몇 % 했다고 스스로 네. 아니, 자기가 채점해서 자기가 점수 발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대장동도 했다 그러지만 그 이익이 다 저기 김만배 일파한테 넘어갔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자기 그것도 최대의 업적을 왜 갑자기 국민의힘 게이트로 몰아붙이나요? 글쎄 말이에요. 네. 그건 좀 이해가 안 가요. 네. 네.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이 부인 문제가 많이 됐는데 아니 도지사들 부인이 그렇게 법카 쓰고 의전 받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서 두는 거 불법, 네. 카드 쓰는 거 불법, 예. 네. 관용차 쓰는 거 불법, 예. 다 불법입니다. 아니 본부장님이 지사하실 때는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인은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요. 아, 한 푼도 땡겨 쓰거나 네. 관용차를 쓰거나 네. 아니면 거기에 무슨 수발을 들 수 있는 비서를 공무원이 가서 하거나 일체 없습니다. 아. 그렇죠. 하는 순간 네. 그거는 시민단체의 비판 정도뿐만 아니라 네. 저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국회의원, 도의원 그 하에서 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철저히 법대로 원칙대로 감시당한 것도 있고 네. 시민단체가 맨날 정보 공개 청구해가지고 네. 카드 어디 쓴 거 네. 매번 정보 청구하게 늘 공개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이재명 시장이 네. 전부 공무원들을 자기 측근들로 하고 의회는 전부 매수해서 자기 민주당 절대 다수로 만들고 경기도로 가서도 저기 몇십 명이 전부 경기도 의원인 네. 이런 상태로 되다 보니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그렇죠. 절대 부패한다. 네. 플러스 견제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작심하고 아수라왕국을 만들려고 네. 네. 저거를 해먹으려고 마음먹은 그
조폭과 세금 도둑들이 달라드는 데는 방법이 없는 거죠. 아, 그렇죠.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 뭐 법카 사용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직원들이 움직이는 거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전 도지사 입장에서는 아 저런 식으로도 운영하는구나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 아 진짜 네. 깜놀이고요. 네. 대신 저게 어떻게 얽혀져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거기 그 문틈으로 꼬리가 나와 있는 걸 보면 몸통이 아, 바로 그냥 한눈에 감이 들어오죠. 하기야 그 법카까지도 그 왜냐 우리는 늘 우리가 통솔하는 직원들의 비리에 대해서도 늘 우리는 네. 감독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저런 게 삐져나와 있으면 저 몸통은 뭐다. 그렇죠. 아이 착 보면 알죠. 그러니까 저희도 버카를 좀 부적절한 데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은 가끔 하는데 저렇게 버카를 바꿔치기 해가면서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야 저거 보면 나머지 도종에서는 어떤 방식이 쓰였을까 좀 걱정스러운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일 모든 방법 다 하고 최후의 노하우까지 땡긴 게 법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만일 저런 분이 그래서 국정을 법카 하면 카드 바꿔치기 하려면은 네. 저녁에 쓸 때도 주변에 그거 다 전담해야 되고요. 네. 다음 날 점심 때 맞춰가지고 거기 가서 하고 그다음 거기에서 또 비밀이 안 새 나가게 또 관리하고 그러니까요. 과일 가게, 정육점, 맛집 그러니까요. 다 하고 그다음 가서 저 경기도청에 약국 가서 호르몬제에 가서 다 하고 이거 입맛 관라면요. 그래서 전담 비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건 것 같아요. 전담 비서로는 부족해서 거기다가 공익 제보자까지 보조 사수로 붙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명이 붙었죠. 노비, 음. 예, 현대판 관 노비를 붙인 거, 아니 사노비를 붙인 거죠. 그렇죠. 예, 아, 지사한테는 관노비고 네. 해경 김혜경 씨한테는 사노비죠. 참. 아니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공무원들 입장에서 진짜 자괴감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익 제보자가 예. 녹음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텔레그램, 너무 심하니까. 예, 텔레그램 다 다운 받아놓고.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텔레그램이라는 것도 참 수법이더라고요. 그건 다 지울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텔레그램으로만 딱 소통하고 했는데 이분이 지울까봐 미리 화면 이제 다 화면을 갖고 캡처를 있었던 해놓은 거죠. 거죠. 네. 아, 참.